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통해 윤석열 내란의 진상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예상대로 내란 숙의 윤석열은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닌 부하로 돌리고 있습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가 연상되는 탐욕과 배신을 지난 4일 윤석열 내란 국조특위에서의 민병덕 의원의 질의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내용 충분히 인식하고 사인한 거 맞죠? 예, 충분히 다 인식할 그런 수준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불러보게 됐습니다.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인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경호처에서 비하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은 중심이 아닌 겁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외출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명예가 실추됐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명예가 훼손됐습니까? 누구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군이, 경찰이, 군인이, 이 무관들이 누구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구집권을 꿈꾸고 독재,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잡아놓고 정적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뜬 겁니다. 근데 조사 안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방첩사, 정보사 이런 데가 동원된 겁니다. HID까지 동원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완규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네, 이완규 차장님, 예, 박도 차장님. 12월 4일 안가 모임 가셨죠? 네,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민 장관이 오라고 전화 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안가 모임 때 박성재, 이상민,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계속 그 질문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답만 해주세요. 예, 별로 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개엄하고 12월 4일 날 모였는데 이 문신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삼청동에서 모였죠, 제일 처음에 7시 20분 정도에. 삼청동요? 삼청동 안가에서 맞습니다. 모였잖아요. 거기 안 갑니다. 예, 삼각지 갔었죠? 아닙니다. 삼각지 안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저는 이분들이 계엄의 헤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신들을 이용해가지고 해쳐먹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상민 장관님, 너무 내 생각이잖아요. 주장하십니다. 당신 얘기를 네, 부른 게 네.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딱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았죠? 증언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 안 받았죠. 김용현 장관은 주었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주었다라고 그것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찬성했죠. 증언하지 않. 그리고 끝나고 나서 행안부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상 이행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여기가 계엄의 헤드, 문신, 그 다음에 이 경찰과 이 군대들 이용해가지고 해쳐먹으려고 한 겁니다. 당신들이. 군은 또 이용할 만한 군인을 선별합니다. 가장 원하는 미끼를 던져주고 말입니다.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예, 구삼회 준장입니다. 장군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장군님을 좀 압니다. 장군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급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김영현 장관이 곧 중용해 줄 거다. TF 임무가 맡길 거야. 그런 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우상원 장군으로부터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청와대 근무 때부터 장군님, 대령님들하고 많이 일을 했습니다. 진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차 진급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너 곧 중용할지 모르니 노상훈한테 가봐라 해서 가셨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하고는 저는 그럼 노상원이 그 그렇게 통화한 이야기했 적이 노상원이
예. 그렇죠. 장관이 장군님을 중용할 거다. 그러고 나서 가보니 햄버거 집이었고 가보니 판교였지 않습니까? 판교에 가셨죠. 저녁 6시경에.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간 건 확실하니까요. 제가 지금 방정환 장군님하고 구삼의 장군님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어떻게 선배라는 분이 장관이라는 자가 진급 못하고 힘들어하는 후배한테 중용될 거다 하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가보니까 내란하는데, 그래서 본인께서 부장군께서 그래서 공작하는 정보사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런 한탄까지 하는 마음이 생기셨죠. 그 부분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애석함과 고통이 있었죠. 아니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앞으로 이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가족이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노상원이 장관이 너를 중용할 거다 해가지고 판교 가라 그러고 갔더니 정보사고, 정보사에서 갔더니 계엄이고, 거기 문건 있었죠. 그거 받아다가 다 제출하셨죠. 저는 그날 어떠한 문건도 받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내가 따로 지금 조사받고 계시니까 확인을 할게요. 예. 다만 존경하는 차관님, 직무대행님, 존경하는 우리 선배 장군님, 이러시면 안 돼요. 후배들한테. 방정환 단장도 그렇고 구삼의 장군도 그렇고 옆에서 가까이 장관 잘못인 죄밖에 없는데 진급 못한 사람 너 장관이 중해줄 거야. 내란의 구렁텅이에 쳐집어넣고 계엄군도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사 한교대 보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장군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재판 과정이든 조사로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부장군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 부장군 더 많이 한다고 했죠. 바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다단계 피라미드형 구조인 것인데 그 정점에는 김건희, 윤석열, 김용현 등이 있을 것이고 결국 이들만을 위해 설계된 구조다 이겁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들의 배신을 간파한 듯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얘야 707이나 얘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주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이 돼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용현과 비아폰으로 통화했으니 증거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부하들의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자신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 모든 것을 기록하고 폭로하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민이 그 자체인 국회를 친 내란 반란 세력들의 단죄의 형태와 과정은 전 국민의 12.3 트라우마만큼이나 상상 초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